네, 이번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예비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각 주자들의 위상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큰 갈림길입니다.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표 신분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김 대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의 거센 요구에 밀려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당내 주도권은 물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총선이 대권 행보를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 화려하게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여권의 대표 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총선에서 살아남느냐에 따라 신분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총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칫 분당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넘지 못하고 총선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권 분열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른바 문재인 대세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 확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성적표에 따라 전체 정치권의 구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을 향한 관심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손학규, 정동영 전 의원들의 복귀 여부도 야권의 지형 변화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유력 정치인들은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이합 집산은 물론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여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